자,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조촐하게 시작하네요. 항상 안녕 반갑습니다. 구변입니다. 구변 저번에 보던 거 좀 남았는데 네, 563페이지. 563페이지요? 네. 이해덕실의 철학. 제목도 잘 고쳐놨어. 프린트는 3페이지입니다. 이거 카드 순으로 짜고 있는 카드? 이쪽 합시다. 네. 시고 지자 지경 필잡 우리해 잡 우리 예, 이 무가신냐 예, 잡 우해 이한 가해야 예, 이러므로 이런 까닭에 지혜로운 장군의 심사숙고에는 반드시 이해득실이 모두 들어있다. 예. 불리해도 유리한 조건을 볼 수 있으니 승리에 대한 믿음이 제고될 수 있다. 유리해도 불리한 조건을 볼 수 있으니 화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게 뭐 제목이 이해덕실의 철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잡이 우리 잡자 알잖아요. 잡자 섞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문장이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잡우리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가 그러니까 해로움이 가득 차 있는데 이가 끼어 있는 게 잡우리고요. 잡우리? 예. 그 다음에 이로움이 가득한데 해로운 게 끼어 있는 게 자부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뒷부분에 자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상황이 지금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로운 거에 해로운 게 껴있으면 아니야, 요거. 자부리라고 하는 게,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앞에다가 해, 자부리,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 의미가 좀 분명해지죠. 해로운데, 그 해로운 속에 이렇게 잘 살펴보면 유리한 부분이 조금 끼어 있다. 섞여 있다. 그 다음, 이거는 그러면, 리자부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유리한데 그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또 우리한테 해로운 어떤 부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여기서는 뭐 요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혜로운 장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할 때 해로운 부분, 이로운 부분이 섞여 있나 안 섞여 있나를 고려한다. 그죠? 지자질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이로운 부분과 해로운 부분을 잡이니까 그러니까 섞어서 넣는다, 섞어서 생각한다. 앞에는 여기 생각에 이로운 부분, 해로운 부분을 섞어서 생각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섞인다는 게 해로울 때는 혹시 이 안에 이로운 부분이 없나? 해로울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쟁 상황에서 우리 상황이 적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혹시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 어떤 게 없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고, 우리 상황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일지라도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해롭게 되는 또는 어려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몰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나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리를 하게 되면 전체 상황이 지금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 혹시 해롭잖아요. 어렵잖아요. 해로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찾게 되면 무가신이라고 하는 구절은 환가해라는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니까 요거는 곤란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요 부분은 힘쓰고 있는 일들이 신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제가 옛날에 요 두 글자를 가지고 설명한 거 기억을 하세요? 신과 성은 언행의 일치를 다루고 있는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언의 측면에서 두 개 다, 그러니까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글자예요. 요 두 글자가. 요거는 행의 측면에서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거는 행이 아직 일어나기 이전이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의미가 신이고요. 요거는 어떤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그 행동 또는 그 결과와 관련된 그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그거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요 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부해, 요 똑같은 구조 안에 들어가면 우리 상황이 전체 유리해요. 그죠? 유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혹시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상황이 없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걸 찾아낸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확 닥쳐가지고 이게 생각도 못했는데 걱정거리가 팍 떠오르게 되면 당황하게 될 거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여기 이해덕실의 철학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긴 했는데 워낙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그 속에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해로운 부분과 이로운 부분, 또는 해롭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이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 같이 갖고 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불행한 일이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면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사태를 보고 그 사태 속에 유리할 때도 혹시 우리가 힘들어질 부분이 없는가를 미리 고려해야 되고, 불리하거나 해로울 때도 좀 더 혹시나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없나요? 260페이지. 이게 제 건데 내가 해주니까. 그 다음입니다. 신고 불제후자 2해 역제후자 2역 수제후자 1이 이런 까닭에 해롭게 만들어 제후를 굴복시키고 이익을 만들어 제후를 힘들게 하고 이익을 만들어 제후를 오게 한다. 이건 뭐 앞에도 한번 나왔던 그런 똑같은 거건데, 상대방, 여기서 뭐 제후는 상대방이겠죠. 그죠? 상대방을 편하게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해롭게 만들어가지고 해를 끼쳐서 상대방을 굴복을 시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공작을 하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이 일사자랑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 가지고 제후를 부려먹는다. 예를 들면 뭐 전쟁 상황이면 적이 진을 치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공격하는 척하고 나가면 저 사람들은 이 무장을 벗어놓고 있다가 다 차려입고 쫓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면 다시 후퇴를 해버려서
김 빠지게 만들어 버리고 다시 또 그렇게 하고 밤에 이렇게 뭐 앞에 가서 막 잠도 못 자게 징을 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적의 군대를 그냥 힘들게 편안하지 않은 상태로 부려먹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한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던져주어서 제후들이 거기로 달려나가게 만든다. 이것도 일종의 뭐 유인책인 거죠. 뭐 전쟁할 때 이기는 것의 기본적인 그거는 우리가 강해야 되고 우리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측면이 있을 거고 그죠? 우리한테 갖추어져야 될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적을 어떤 형태로 힘들게 하고 뭐 편안히 자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희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장을 충실하게 하고 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뭐 지리적인 어떤 이점을 그 균형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적에게 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죠? 지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적으로 하여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와 맞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렇게, 접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전투 상황이 된다든지 했을 때, 우리의 피해가 적어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아마 손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손자병법의 구성만 봐도 그렇거든요. 첫 편은 그냥 전체 상하의 영향을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점검하는 것. 예. 세 번째 부분은 상대방을 어떻게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분장을 해서 목차를 짜 나가는 그 구성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이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 그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경쟁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실력을 쌓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만 있는 건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실력을 쌓고 더 역량을 쌓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그걸 한다 그래도, 그죠? 부딪혔을 때 내가 입는 피해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이거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또는 힘을 기울이고 하면 점검을 하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대방에게 하게 만드는 거는 매복을 유인했을 때 쟤들이 안 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힘들게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안 해오면 그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영역은 쟤들이 우리 뜻대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두 개로 항상 나뉜다는 거. 세상에서 일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게 그게 기본이니까 그 부분 그거 안 해놓고 상황이나 이런 거를 탓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 더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 네, 잠시만. 우리 보통 보면 요즘 애들도 좀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렇죠. 바깥에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환경이나 상황 변화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놓고 그냥 포기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딱 앉혀놓고 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같이 나눌 부분들이 좀 있죠.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상황이 자기를 어렵게 만들어도 그거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자기 안에 쌓아놓는 게 없으면 그냥 그 상황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뭐 손자병법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을 중시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고용병지법 무사기불례 무식이 아니에요. 무시기불례. 네, 다 안 자고 있습니다. 네. 시오유이 대야 예. 무시기불공 무식. 예. 무시기. 시오유 소불가공야. 예. 그러므로 전쟁을 할 때는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 나에게 의지하여 미리 준비함으로써 기다려라. 적이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라. 나에게 의지하여 미리 대비함으로써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이 공격해오고 안 해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적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건 적에게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 시자도 유소를 빼셨거든요. 복사본에는 일부러 빼신 거죠. 시오 유소 불가분야. 어디 있습니까? 여기 프린트물에는 시오 불가분야라고. 아 유소 아이고 제가 빠뜨렸겠죠. 뭐. 야자나 지자나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건지. 야? 프린트물에는 지 주고 여기는 야로 돼 있는데. 어디? 여기가 시오유이. 시오유이 불가공. 지 여기 지로 돼 있거든요. 시오유이 대지로 돼 있고 여기는 야로. 원문에는 야로 돼 있고 대야로 돼 있고 무식이 조금 의미가 다르죠. 예. 이 지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그러니까 대명사가 되는 거고 야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종결사니까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 크게 뭐 요 글자죠, 그죠? 네. 요렇게 하면 요 지라고 하는 거는 이 오는 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오는 적을 의미하는 거고 요 지, 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이 대명 지자가 생략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글자를 가끔씩 그렇게 틀리게 자꾸 쓰네요. 이 시자가 시자를 번역하는 게 저 글자도 이거는 믿는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우리 아버지를 믿어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말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죠? 믿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힘을 믿어 이런 의미도 있죠.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힘, 그게 내 힘이 될 거라는 걸 믿어 라고 할 때도 믿는다는 의미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저 시를 쓰는 거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 그게 참말이라고 믿어 할 때는 그건 뭐 신이나 뭐 이런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 힘을 믿는 겁니다. 이
시라고 하는 거는 믿는다. 뭐 우리 번역할 때 믿는다 이래 버리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건데 그걸 내 힘이라고 믿는다라고 할 때 시를 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 기는 뭐 여기서는 적이겠죠, 그죠? 적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지 마라, 그죠? 쟤들은 지금 한참 저 안에서 저것끼리 싸운다고 바빠. 내한테는 절대 안 올 거야. 이러는 게 시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 그게 내게 그대로 적용되는, 내가 믿고 그것에 따라서 내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면 준비 안 해도 되겠죠. 믿고 있는 상황에 안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죠? 오유이대지라고, 대지대야라고 할 때, 보통은 한문에서 그냥 유의, 무의 하면 요 글자가 생략된 거로 봅니다. 뭐 하는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대지, 뭐 내가 그를 대비하고 있는 것, 어떤 걸 갖고 있다. 그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그걸 갖고 있는 것. 뭐 그대로 뭐 부드럽게 번역하면 내가 대비하고 있음을 믿어라. 그렇죠? 뭐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뭐 믿는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겁니다. 그죠? 쟤들 나 공격 안 할 거야. 나 쟤들하고 친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만큼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불가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저기서는 글자들이 아주 짤막짤막해서 축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힘을 워낙 막강하게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우리 공격 못해 라고 여길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뭐 공격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별히 준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이 구절은 조금 더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적이 공격해와 봤자 우리는 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 아니면 그냥 박살내 버릴 수 있는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음을 믿어라. 적어도 뭐 앞에 말했던 의미를 그대로 뭐 반영을 하고 있죠.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전쟁 상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세 번째 편 이후부터는 이제 사실은 두 번째 편부터 전쟁하기로 이제 결정이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전쟁 상황에 들어있으면 가장 필요한 건 적을 공격하는 거고 적으로부터 공격해오는 걸 막는 거니까 언제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 안에 그냥 들어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용병지법 뭐 이렇게 계속 용병 이렇게 나오는데 저 그대로 우리 번역하면 그냥 군대 운용 그 정도의 의미겠죠. 그죠? 군대 운용 그죠? 비슷한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이렇게 적어 놓지 않아도 굉장히 평범한 말일 수 있는 건데 이 손자병법에 나와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그 사례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역사적인 사례들 속에서는 이렇게 공격 안 해올 거라고 믿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그거지만 그 상황에서 준비를 안 해서 그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침략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적게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크게 해를 입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역사적 사례들도 그렇고요. 나라가 망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구절들 보면 이제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 그리고 뭐 우리가 장수라고 생각하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태도나 이런 게 있잖아요. 전쟁하는 상황이면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건 본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 그걸 못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것 또는 정해져 있는 것, 당연한 것 그런 걸 지키는 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582페이지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장유 오위 필사 가살야 필생 가노야 군소 가모야 염결 가요야 대민 가건야 범차오자 장시과야 용병지 제야 복군살장 피리오위 불가불 찰야. 예, 여기도 뭐 야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판본이 다른 건데 제가 비교를 제대로 못했나 봐요. 예. 장군에게는 5가지 위험이 있다. 죽기로 싸운다면 죽을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이걸 잘 모르겠어요. 왜요?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도 되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포로가 될 수, 그러니까 생포될 수 있다. 아, 예. 잘 그러니까 화내는 게 빠르면. 화내는 게 빠르면 모욕을 당할 수 있다. 청렴하면 욕될 수 있다. 모욕할 수 있다. 네, 백성을 사랑하면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5가지는 장군의 과오이다. 그리고 용병, 군대를 운용할 때의 재앙이다. 군대를 엎어버리고 전복시키고 장군을 죽이는 것은 반드시 이 5개 때문이다. 위험 때문이니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편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상대편 장수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양쪽이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다, 꼭 살려고 한다, 뭐 이건 뭐 화를 빨리 낸다, 청렴하고 결백하다. 이게 요거는 좀 뭐 화 빨리 내는 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관리들이 청렴하면 이게 뭐 단점이 됩니까? 일반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사는 목숨을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게 지금 전쟁 장수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게 단점이 되는 겁니다. 전쟁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피해를 가장 적게 입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상황에 맞춰서 다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다 보면 병사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나치면 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싸움 붙일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 보면 이게 지금 여기 뭐
필사나 필생이나 이런 것들에 다 부사들이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그죠? 지나치게. 내지는 뭐, 죽음을 무릅쓰면, 필사는 뭐 죽음을 무릅쓰면 이게 전투 상황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살이라고 하는 거, 그런 적의 장수는 죽일 수 있다도 되고요. 우리 편의 장수가 그런 상황으로 싸우면 죽임 당하는 거죠. 양쪽이 다 가능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투 상황에서 살려고만 사는 거에만 집착을 한다면 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걔는 뭐 제대로 나가서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포로로 잡히는 거죠. 상대방의 장수가 그런 장수라면 포로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장수가 그러면 상대에게 포로가 될 수 있는. 화가 빨리 화를 내는 사람한테는 뭐 가서 옛날 사람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통제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드러나면 모욕을 느끼는 부분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빨리 포착해서 그 부분을 확 찔러버리면 이 마음 상태가 확 뒤집어지겠죠. 삼국지, 뭐 아니면 열국지 이런데 가끔씩 보면 그런 걸로 그냥 피를 토하고 죽는 그 장수들 꽤 많이 있습니다. 모욕감을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못 참아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근데 성향 자체가 화를 굉장히 빨리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을 콕콕 찌르기만 해도 그냥, 그렇죠? 모우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모욕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욕을 해도 귀로 그냥 흘려들여 버리면 모욕하는 게 뭐 그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욕으로 느낄 부분,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모나 욕이나 이 두 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욕 두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거는 화와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자기를 깨끗하게 챙기는 자기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의미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일종의 마음을 더럽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애민, 민들을 사랑. 여기 계속 민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집병이니까 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민의 생명 또는 그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거에 대한 불쌍함 같은 걸 느끼겠죠. 거기서 이제 마음이 번거로워지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5가지가 장군이 과라고 하는 건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 넘어선 상태를 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5가지 어떤 뭐 잘못될 수 있는 어떤 것,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병, 군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재앙이 되는 부분들이고, 군대를 뒤엎어버린다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덮어버린다 정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장수를 죽이는 건 요 5가지 밑에로 때문에 그렇다. 이 입자는 때문이다. 그게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수가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 우리 편 장수가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서 옆에서 보완해 줄 사람이 있게 되는 거고, 그죠? 상대편의 장수가 저런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 그런 걸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 전쟁 상황이니까 이런 용어들은 사실 전쟁 상황 아니면 그렇게 부정적인 그걸로 안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성향들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워낙
군대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과격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번째가 행군입니다. 행군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행군 이러면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일상에서 행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군대에서 우리 행군도 많이 했고, 행군 이러면 줄지어서 일정한 어떤 데서 어떤 데로 옮겨가는 거 이런 걸 군대의 이동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 보면 군대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행자가 행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행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태가 쭉쭉쭉쭉 앞으로의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도 행이라 그러고, 물론 걸어가는 것도 행의 하나에 속하는데, 이 손자병법에서 행군이라고 할 때 이 행이라는 글자는 제가 이것도 굉장히 행자 의미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좀 비슷한 사례를, 행자가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 용례를 좀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요겁니다. 바둑 둘 때 바둑돌 놓는 걸 행마라고 합니다. 행마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죠? 행마라는 용어 못 들어봤습니까? 바둑판이 있으면 바둑판 이렇게 쭉 줄이 쳐져 있는데 착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돌을 놓는 착점을 이어가는 걸 행마라 그럽니다.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놓을 때는 뭐 입구자 행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가 놓을 때는 뭐 눈목자 행마라고 그러고, 그 돌을 하나 놓고 그 다음 돌을 놓는 거는 이 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나하나 바둑돌을 놓아가는 것, 뭐 상대방의 돌과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도 또 계속 그 바둑 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행마의 과정 속에 전투도 들어있고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그런 거니까, 바둑에서 행마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말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움직여 간다, 이동한다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행군이라고 할 때 쓰는 행자가 그 의미입니다. 그냥 뭐 일정한 50km, 우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행군이라고 하는 용어는 50km 행군, 100km 행군, 뭐 야간 행군,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거는 어떤 지정된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걸어서 도달하는 거, 이걸 행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군대를 움직이는 것.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리적 상황이 이러면 그 지리적 상황에 따라서 내 움직임을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 그 다음에 적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대응 방안을 맞추어 가는 것도 행군입니다. 그렇죠? 요 행군을, 이 군을 부대 또는 군대라고 쓰면 이 행군은 군대를 움직여 나가는 것, 또는 상대방과 주변 상황 이런 거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움직임을 해 나가는 것, 이렇게 이 행군의 의미를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군자가 주둔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는 움직이는 거고요. 이거는 주둔지를 잡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고 머물고 하는 것. 어떤 지역에 군영을 설치하는 것,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곳으로 옮겨가서 또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행군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 안에 읽다 보면 군자를 주둔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그 용례를 꽤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그냥
군대 운용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행군을. 두 글자의 그 조합으로 봐가지고, 뒤에는 이제 이걸 군대로 보고요. 군대를 운용하는 것, 그러니까 부대를 운용하는 것,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조조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행군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택편리. 주어는, 목적어는 그죠? 부대겠죠. 그죠? 부대를 편안한 곳과 유리한 곳을 택해서 움직인다.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둑 두시는 사람들은 행군을 행마의 의미로 이렇게 전달하면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요. 네,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힘듭니까? 네. 봅시다. 이건. 혼자와 범처군 상적 예. 절산의곡 사생처고 예. 전륜무등 처산지군요. 예. 손자가 말했다. 군대를 주둔하고 적을 관찰한다. 산지를 통과할 때는 골짜기로 지나가라. 예. 남향을 확인하고 고지대에 주둔하라. 예. 고지대를 향해 싸우게 되면 올라가려 하지 마라. 이것은 산지에서 행군하고 수경하고 작전하는 방법이다. 예. 여기 지금 마지막에 처산지군 이렇게 처는 뭐라 그랬습니까? 처는 머무는 겁니다. 그렇죠? 막사를 세우고 머물기도 하고요. 이렇게 금방 옮겨가야 될 하루 정도 머물 경우에는 막사 안 차리고 그냥 이렇게 머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머문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군영을 설치하고 안 하고 이런 것과 관련 없이 그냥 머무릅니다. 처산지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처산지 행군을 줄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에 머물 때의 군대 운용, 그죠? 군자를 행군의 의미로 보시는 게 요 구절을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처군, 상적 요 두 개를 떼어놨습니다. 다른 판본들은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붙여놓든 떼놓든 크게 의미상 달라질 건 없습니다. 군대가 머물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은 본답니다. 살핀다. 군대가 어떤 지역에 이렇게 주둔을 하거나 머물 때에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머물 거 아닙니까? 일단은 보고서 머무는데, 절산의곡.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좋은 예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강물이 갈 때, 요 강물을 건너가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절은 끊는다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 이 강을 가로질러서 건너는 요런 걸 절이라고 하거든요. 절산이라고 하면 산이 있으면 산을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거,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밑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절은 건너다의 의미입니다. 산을 건너갈 때 또는 산을 넘어갈 때는 골짜기에 의지한다 또는 골짜기를 따라간다. 갈 때 골짜기를 따라가는 이유를 조조는 뭐라 그래놨느냐면, 그 골짜기를 따라서 움직이면 골짜기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물이 있는데 물 있는 곳에는 풀이 풍부하죠. 군대가 움직이는 거는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절사는 아까 강을 건너가는 거, 지나가는 걸 절이라 그럽니다. 끊는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생이라고 할 때, 생은 우리
발랄함, 뭐 생명이 뭐 싹트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싹 트는. 그러니까 저 생자는 어떤 의미냐면 햇볕이 드는 곳이에요. 그렇죠? 햇볕 드는 곳. 근데 햇볕이 드는 곳도 강에서 햇볕이 드는 거는 뭐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지만 일반적으로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햇볕이 드는 곳을 음양이라고 할 때 양으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거늘진 곳을 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 한양이 요 한강 북쪽이잖아요. 한양이라고 할 때 이 양자를 쓰거든요. 한강 북쪽일 때고, 산 같은 경우에는 산의 남쪽이 양이죠. 산을 이야기할 때는 양, 뭐, 또는 생기가 있는 곳 이러면 남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 이러면 북쪽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이라고 쓰거나 또는 양이라고 쓸 때도 그 지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남쪽이 되고 어떤 경우는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산이니까 남쪽이 되겠죠. 그죠? 그 신은 바라본다니까 남쪽을 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햇볕 잘 보게. 그 다음에 뭐 처고는 지대가 높은 곳. 높아야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바람도 잘 통하고 하니까 일단 햇볕이 잘 드는 곳 또는 고지대에 자리를 잡으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거기에 풀들도 많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대가 움직일 때는 병사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병참이 움직이죠. 병참에는 곡식도 있지만 돼지, 고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들 돼지, 닭 이런 것들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그걸 잡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산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군량을 끄는 마차는 말도 끌기도 하고 소도 끌기도 하죠. 소 말이 또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차를 끄는 것도 또 소가 끌잖아요. 그러면 군대가 움직이면 병사들도 있지만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막 이런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볕 잘 드는 곳 또는 뭐 높아서 바람 잘 통하는 곳 이렇게 그 주둔지를 잡으면 일단 소, 말, 가축들이 풀 뜯어먹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걔들이 이제 입는 어떤 손실 같은 거 이런 것들 줄어들 테고 기본적으로 또 제일 중요한 건 병사들의 건강 상태가 보통 전쟁을 뭐 몇 달, 1년 이렇게 하다 보면 싸움하다 죽는 것보다는 비전투 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제 부대에 질병이 돈다든지 이런 뭐 햇볕을 제대로 못 쬐서 그 비타민 합성 같은 게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햇볕이 잘 드는 쪽을 바라보면서 군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높은 지대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융, 무등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곳에 올라가 고지대 쪽, 고원 쪽에서 전투를 벌이는 거고요. 싸우는 거니까, 그렇죠? 높은 곳에서 싸운다. 위쪽에 올라가서 싸우고요. 그 다음에 싸울 때 이렇게 적이 위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행군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군대 수경지 설치하는 것, 머무는 곳 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형에 따라서 또 군대를 부대를 움직이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행군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에 머물 때의 군대 운용, 행군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전쟁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형 그렇게 많지 않죠. 산에서 싸우는 거, 물 주변에서 싸우는 거,
그다음 습지나 뭐 이런 데서 싸우는 거, 그다음에 높은 지대에서 싸우는 거, 낮은 지대에서 싸우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앞편 군쟁편부터는 그러니까 지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조절할 수 있고 먼저 파악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한 측면이 지형만큼 중요한 그게 없습니다. 물론 훈련 잘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부대원 숫자 뭐 사기 올리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적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요소 적들보다 더 똑같은 조건이지만 적들보다 더 잘 파악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그걸 얻을 수 있는 건 지형만한 게 없죠. 그래서 계속 이 뭐 군쟁에서도 지형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행군에서도 지형과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모래에서 싸우는 것도 한번 볼까요? 시간 되니까. 자, 그 다음 구절. 절수, 필원수, 백절수 이래, 무령지, 우승에, 영반제이, 격지, 미옥전자, 무구, 우수, 이영계, 시생처보, 무영, 수류, 차, 처수, 상지, 분야. 예. 물을 건넌 후 반드시 물길로부터 멀리 떨어지라. 예. 적이 물을 건너오면 물길에서 맞이하지 말고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면 유리하다. 예. 싸우고자 한다면 물가에 붙어서 적을 맞이하지 말라. 예. 남향을 확인하고 고지대에 위치하라. 예.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지 마라. 예. 이것은 강이나 물가에서 행군하고 수경하고 작전하는 방법이다. 예. 여기는 뭐 행군하고 수경하고 작전한다. 그 의미를 네. 충분히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군이라고 하는 게 행군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죠? 행군의 의미다. 뭐 절수, 아까 절산이랑 마찬가지로 강 건너가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 강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강 근처에 군용을 차려놓으면 습기가 많잖아요. 습기가 많은 거는 건강에 굉장히, 그러니까 대규모 인원이 움직일 때는 습기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질병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질 여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절에 따라서 예, 물에 의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때의 전쟁은 전차를 전투수레, 그죠? 전차, 뭐 보병들도 운용을 하지만 전투수레를 운용을 하잖아요. 땅이 단단해야 이 전차들이 움직임에 원활하겠죠. 그래서 강가, 뭐 모래밭 이런데 강가면 질퍽질퍽하거나 모래밭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기병도 움직이기 힘들고 전차도 움직이기 힘들죠. 사람도 이동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전투 장소는 건너갔으면 딱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단단한 지형에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상대편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적입니다. 그죠? 적이 물을 건너서 오면은 물 안으로 들어가서 수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해 오는 그 적들을 물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하지 마라. 그죠? 수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지는 맞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영자는 뭐 하도록 시키다의 의미입니다. 반쯤 건너게 하고서 공격하라. 반쯤 건너게 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반은 저쪽 편에 있거나 물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격할 때 수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뭐 유리하다. 그렇게 하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싸우고자 할 때는
물 가까이 붙어서 하지 마라. 아까 그런 이유겠죠, 그죠? 이 이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물 가까이 붙어서 그 상대편을 맞이하지 말라. 그 다음 여기는 똑같은 말입니다. 햇볕이 드는 곳을 앞방향으로 마주보고, 그 다음에 고는 단단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그 해변을 떠나서, 수변을 떠나서 좀 높은 쪽으로 가면 바람도 잘 통하고, 그 땅도 단단하니까요. 그죠? 무영 수류. 수류는 물이 흘러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겠죠. 그 흘러내려오는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물길을 막아놨다가 확 여기를 상류를 막아놨다가 저기 터버리면 내려오는 물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죠? 수공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으로 물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그래도 위험이 좀 덜 하겠죠.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데 위쪽에서 뭐 하는 거는 위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에는 아무래도 수공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조금 적은데,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겁니다. 이게 바로 수상지군이라고 하는, 수상이라고 하면 물리가 아니고 물가입니다. 상자, 수상이라고 쓸 때는 왜 우리 강을 보면 강이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그 물가는 요즘 이 준설을 안 해서 물길이 여기보다 더 높은 데도 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 강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의 지형보다 낮은 데로 물이 흐르겠죠. 그러면 물 위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이 고도 차이는 이쪽이 높겠죠. 그래서 요 물가를 보통 상자를 씁니다. 물가에서 군대 운용하고 군대 머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칙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할 때 고도 높을 곳잖아요. 그렇겠죠. 물보다 높은 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이 차는 곳이 고수부지가 강가에 있는. 강가에 있는데 높은 곳을 물이 높게 올라차있을 때 거기가 잠긴다는 지역을 고수부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찾아보면 되죠. 그러니까 청강 고수부지는 물이 높아지는 지었을 때 거기 물이 잠기는 지역, 이렇게 하는데 아니었나? 고수부지. 물이 차올랐을 때 땅에 잠기는 땅. 맞죠? 물에 잠기는 땅. 맞죠? 높을 곳자 씁니다. 고수, 물이 높이 올랐을 때 물에 잠기는 땅이라는 의미인가 보다. 제방 바로 한쪽에 해당하는 부지다. 그 뒤에 그 습지에서 하는 거, 높은 곳에서 하는 거. 하천 바닥 양 옆으로 흙을 쌓아 올림으로써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한 하천 구역 내 둔치 공간, 그러니까 고수부지, 한강 고수부지. 이렇게 차여져 있는 공간이 아니고 하천 바닥 양 옆으로 흙을 쌓아 올려서, 그러니까 그래서 물이 거기 이제 범람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이 높게 올라오면 거기에 잠기는 지역을 고수부지라고. 잠기는 지역? 물이 높게 올라왔을 때 잠기는 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천 밑에 옆에 두둑을 올려놓은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넘치면 거기가 잠기는 지역. 그러니까 고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하천 물길의 가장자리 이렇게도 말하는 다양하네. 아니, 국어 사전에 나와 있잖아요.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물이 날 때만 물에 잠기는. 출 때마다
삼천의 달리는 거. 상류에서 밀려 내려온 흙이 쌓여 만들어진 그러니까 규정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구나. 무슨 사진에 나와요? 왜 안 나오고 다른 사진에 잠깐 나왔죠? 그거가 갑자기 고수부지를 왜요? 생각나서. 수상이라는 것도 연결되어가지고 고수가에 예, 강가가 수상이라고 하니까 고수 부주도 그것도 비슷한 의미 같아서 고수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 다음 주에 이거 다 해야겠다. 어떻습니까? 요거 2개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좀 많을라나? 선생님 그럼 5번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습지 5번? 전투와 평지 전투 이렇게? 습지 전투 예예예. 예예. 어.